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이런 건 또 처음 봤습니다. 모두 무죄. 그리고 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있었던 그 간부들도 전부 다 무죄. 13명인가요? 다 무죄. 무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탑 랭크되어 있는 기업의 총수가 지난 7년 동안 또는 뭐 9년 동안 이제 어떻게 카운트하냐에 따라서 세월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신문은 8년 동안이라고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던 때가 2015년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불거졌었거든요. 그때부터 치면은 이제 9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소로부터 시간을 따지면은 3년 5개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기소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수사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재판을 말이죠. 여기 지금 통계가 있는데 재판을 몇 번을 받았더라? 96번을 96번을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재판이 모두 107번이 열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권력 불법 뭐 경영 승계 뭐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근데 11번은 재판에 이재용 회장이 못 나갔는데 그건 판사한테 허락을 받고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 못 나갔느냐?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말이죠. 경제인들 같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빠지면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도 같이 나가는데 그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하고 함께 해외 순방을 나갈 때 그때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재판 담당 판사한테 가서 허락받고 나가는 겁니다. 판사가 무슨 이유로 다음 주 재판에 못 나오시나요? 그러면은 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저 유럽 순방 가는데 동행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이 왔습니다. 사실상 가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같이 가자는데 어느 큰 기업 총수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가야죠 같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107번 재판 중에 11번은 이제 못 나갔는데 96번은 나갔습니다. 재판을. 어제 비 왔는데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재용 회장 그 우산도 안 받고 재판정에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서 이제 이재용 회장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선고를 시작한 박정재 부장판사.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무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재용 회장 입을 꼭 다물고 선고 내용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고 시작한 지 50분 만인 이제 3시가 거의 다 돼갈 무렵에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252일 3년 5개월 19개 혐의 모두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은 몇 개 혐의였죠? 47개 혐의였던가요? 정말 여러분 이거 어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기록들 아닙니까? 아니 이재용 삼성 회장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혐의가 19개나 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한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혐의가 47개나 되는 겁니까? 그 47개, 19개 혐의에 대해서 판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냥 모조리 무죄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찾아보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양승태, 이재용 두 사람 합하면 혐의가 몇 개입니까? 47 더하기 19 하면 66개네요. 66개의 혐의가 엊그제 그리고 오늘 갑자기 모두가 66개 혐의가 한꺼번에 다 무죄! 기네스북에 등재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글로벌 톱 랭크 이 기업이 드디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한테 말 세 필 사줬다는 거죠. 그거는 재작년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영권 승계 이것도 모두 무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재용 회장이 이제는 얼굴에서 검은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재용 회장하고 이런저런 일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이죠. 어느 행사장에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멍해지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답니다. 그게 지난 7년, 8년, 9년 지난 아무튼 7, 8년 동안 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이 모든 일이 하여간 법정 구속해버린다. 뭐 이런 그 심리적 압박이 있어가지고 행사장에 있다가 갑자기 멍해져가지고 눈동자에서 초점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한 분들이 많아요. 이재용 회장 말이죠. 이 국정농단 처음에는 구속이 돼가지고 353일간 수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서 12일 빠지는 353일 동안 깜빵 생활을 하다가 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잡아 넣습니다. 재수감. 그래서 이번에는 207일 동안 207일이면 6달하고 20일 그리고 가석방. 이 강철 같은 정신을 가지지 않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이러면은 그냥 얼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재판을 제가 96번을 이번에 경영 승계 문제로 96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재판은 그냥 가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가기 위해서는 재판장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그 변호인들하고 또 얼마나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이 됐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의 의미는 이제 삼성전자가 말이죠. 지금까지는 반도체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면 그 다음 큰 그림은 뭐냐? 이제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쉬워했었거든요. 이건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라는 큰 그림을 그려줬다면 이재용이 그리는 큰 그림은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두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제 이재용의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선대 이건희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비로소 이재용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할진데 이제는 뭐냐? 인공지능 AI 혹은 6G 차세대 이동통신. 이제 그러려면은 대형 인수합병을 해야 되거든요. M&A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판을 받느라고 이재용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네로라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슷한 분야의 그 다른 CEO들과 긴밀한 어떤 소통이 좀 에러가 많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다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